2023년 8월 12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테마는 잠깐 휴식입니다. 물론 박스권인 구간에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엔 박스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휴식이고요. 위험 점검이 지금은 아마 파란색으로 계속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녹색 구간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CPI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네 가지밖에 안 남았고요. 이제 요 신용위험, 한계위험, 금융경험위험, 리세션 이 상황이 해결이 되면은 물론 꾸역꾸역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2006 년부터 2008년 2007 년이죠. 2007 년까지가 그랬고 7 년도부터 막 얘네들이 죽겠다 난리를 했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3 번이 은근히 세요 지금. 이 3 번이 먼저 나오고 위에 있는 1 번이 터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이시고요. 중국 부동산도 리스크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 펼치고 있고 이걸로 버틸 수는 있습니다. 미국도 동일하게 옥석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돌멩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부양책을 통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신용등급을 계속 신용등급 평가 기관들이 내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이 부동산의 위험도를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위험 우리도 29 까지 올라가고요. 여기 있는 원달러율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익절을 했고요. 달러로 투자했던 계좌들 일부는 익절을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내려오기가 힘든 게 지금 요 라인을 깨버렸어요 얘가. 밑개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좌가 나오는 건 한 이 정도 구간밖에 안 나올 거라서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조금 내려왔고요. 여기도 덴마크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내려온 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독일 기준에서 보셔도 좀 많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은 20.25 에서 여기 20.25 동일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호황기의 정점에 조금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쪼끔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과연 지금의 주가가 그렇게 막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입장에선. 근데 대형주가 올라가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쪼끔은 부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계 기업이에요. 한계 기업인 상황은 동일하고요. 여기 왼쪽에서 계속 봤고 요것도 연체율이 높은 거 계속 보셨죠. 정기열 소출금 경고음인데 이게 4%가 증가됐네요. 44%가 되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누가 말한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부채 시한 폭탄이 초침이 빨라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 대출이 되었던 이자들이 다시 해소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은행으로 영향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드뱅크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전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재정 안정화 기금들이 이 역할을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달러율이 갑자기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진짜 극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극화의 기업 실적이 있죠. 되게 한계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들은 잘 나가는데 이게 좀비 기업들도 같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성장률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게 희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행들한테 위험한 기업들은 좀비 기업들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요 내용이 있었고요. 미국의 은행들입니다. 랜딩이죠. 대출에 돼 있는 수준들이 그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 이게 SVB 뱅크 사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죠. 우리가 작년 급락장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딥인 메이라고 바이라고 해서 떨어졌을 때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은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은행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SV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보험을 해 주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은행들이 조금 부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디스도 대은행도 강등 경고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시장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금융권 대출이 고신용자도 찾고 있다는 거, 뭉텅닫고 혜택이 많다라고 하지만 이 은행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선한 동력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가계대출이 5.4조, 작았던 게 이제 증가된 거죠. 이런 부분들, 이거는 정부의 대출 관련된 정책들은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서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2금융권은 줄고 은행으로 넘어간 거는 이거를 좀 금리를 낮춰서 일로 갔다는 소리긴 한데요. 이게 결국엔 제2금융권한테 조금 힘든 그런 뉴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대 마진을 낮출 수 있는 우량한 기업들, 우량한 가게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골마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50-50으로 했는데 다시 30-70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오지 않을 거라는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 경기 침체가 5가지 지표들이 잘 강건하기 때문인 거고요. 국제 금값이 오를 거라는 거는 지금 침체가 시작되는 초기라고 하면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이랑 가상화폐 이 두 가지로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이랑 가상화폐 두 가지의 그런 쓰임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저점이 왔을 때 이제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JP 모건은 부유층만 어려워진다. 대출 그러니까 그 대출을 많이 땡겨 쓴 부유층이 어려워진다. 그 얘기를 이제 돌려쓰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내년 약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올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경착륙 기반에서 내년도에 경기 침체 한번 제대로 와 줘야 그나마 한 길게 이제는 금리 인하를 팍팍 할 필요는 없거든요. 5%니까 한 2%대까지만 내려와도 경기 전반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고 나도.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골디락스 쪽으로 쫙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GPT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IT 버블, 제2의 IT 버블이고요. 전기차는 이제 치킨 게임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치킨 게임이 들어와서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있었고 거의 얼추 맞았어요. 에코프로는 아시다시피 계속 이게 독점 기업에 준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에코프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포화로 들어간 거고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은 한동안 승자가 없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다. 승자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익이 남는 회사는 한두 군데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몇 개월 전이죠. 한 2-3개월 전에 초과저축, 노동, 가변부채부담, 앵커 인플레이션, 저유가인데 저유가는 고유가로 바뀌었고 부채부담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노동은 고용은 실업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리세션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금리 인상 1%인데요. 엔화는 진짜 오를까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YCC 위원회에 따라서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가 0.5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6, 7 정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실상 2%까지 용인을 할 겁니다. 명목상의 0%지만 명목에 있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한 방에 못 올리는데 서서히 올리다가 나중에 얘가 2-3%로 올라갈 때가 진짜 크리티컬하다. 미국 시장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붕괴시킬 때 2-3% 올라갈 때가 시장이 크게 반응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이드 곡선에서 여기서 이제 이건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플랫으로 가거든요. 이게 여기서 머물러야 돼요. 여기서 안 머무르고 한 번 더 오르게 되면은 사실상 시장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고 우리나라도 조금 한두 번은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중국 부동산은 1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전체적인 10조가 큰 금액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더 큰 금액을 경제를 돌리고 있고 계획 경제와 그다음에 약간 이 중국의 당국들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도미노 디폴트 이런 상황인 거고 초과주택 안 산다는 거. 그다음에 디폴트 위기에서 똑같이 연결고리가 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혐의로 체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해소가 돼야 돼요. 여기서 꽝 터지는 걸 천천히 터지는 걸로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렇게 해서 경착륙으로 갈 거고 지금부터도 일부 매수를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은 조금씩 매수를 시작하셔도 되고 그러나 풀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은행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동산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산불이 나버려서 주택 2조 원에 가까운 주택재산 피해가 나오면 이거 새롭게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경기 부양 공력이 되기도 한데 이게 피해가 입었던 것 자체가 구조조정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되는 거고 집값이 오르는 거, 금리 인상에도 오르는 거는 돈 많은 사람은 계속 돈 많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일부 지역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서울 지역하고 몇 군데 지역, 강남하고 해운대 지역이
그나마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외에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집값도 오르는 지역만 오를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실이 채워질 때 경제는 진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역의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건물이 느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상점이 다 채워질 때 경제가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위험 점검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뉴스 기사들을 헤드라인 뉴스로 이제 살펴봤고요. 매주 인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 쪼끔은 다 어려우실 거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인제 공부하는 용어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급격한 상황이 되면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문구에서 '아 시장이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이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